네, 계속 이어서 그 부메뉴를 살펴볼까요? 부메뉴 레이아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메뉴 레이아웃도 이 헤더 부분하고 이 부터 부분은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 부분만 어떻게 고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메뉴도 그 인덱스에 이 그 부터 부분하고 헤더 부분은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일단 하고요.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헤더 부분이 어디부터인가요? 이 메뉴 부분부터죠. 메뉴 부분 윗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고쳐주면 되죠. 여기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형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반응형 처리를 해주는데, 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 부트스트랩 보면 이 반응형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img-responsive 요 클래스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미지 요게다가.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그 서브에 어디 있나요? 이미지가 여기 있네요. 여기 고정폭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그 작업을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 보면 대신에 이것도 이제 한 라인이니까 요 부분만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작업이 끝났어요. 이것도 맞춰줄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시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이 돼서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플롯을 이용을 해서 플로트 속성으로 나눠줬는데,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메인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이나 CSS 코드를 정렬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사용을 하면 바로 정렬이 됩니다. 보기 좋게. 일단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부트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에서 요 부분을 뭐 한 9개, 요 부분을 한 3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겁니다. 요쪽 메인 부분이 9개 정도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3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순서는 그 기존에 플러스 썼을 때는 왼쪽 오른쪽에 띄우는 것을 정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줘야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메인 부분을 먼저 해준다. 지금 오른쪽에 그 사이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회사 소개를 2개를 넣어준가 봐요. 밑에 거를 지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페이지의 그 페이지 경로도 마찬가지로 CSS에 보면 컴포넌트에 여기 보면 브리드 크럼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코드를 갖다가 그대로 여기 부분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홈에서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인사말 이렇게 해주고, 요 기존 거는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돼서 화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큰 틀은 마무리를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세밀한 부분들을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그 유튜브나 비메오나 뭐 이런 것들 비디오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그 코드를 반응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어요. 16:9 4:3 이것은 그 동영상을 찍을 때 비율이기 때문에 그 찍을 때 반영을 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메인이죠. 인덱스 동영상에 있는 부분이 어디죠? 여기 있네요.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요 동영상 파일 소스 있죠. 소스 요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돼요. 그 다음에 기존 거는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잘 안 맞아서 보기가 라인이 안 맞아서 제대로 코드를 집어넣는지 헷갈리죠. 이렇게 돼 있는데 하고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줄여보면 이게 100% 짝짝 차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비디오가 찹니다. 이렇게 차고요. 지금 여기 지금 부분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우리 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게 지금 1000픽셀로 제일 큰 사이즈가 1000픽셀로 고정시켜 놨었죠. 이미지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러면 요 부분 우리 기존에 그 여기 그 부트 스트랩에서 또 보면 사이즈별로 이렇게 저기 배분되어 있어요. 그 지금 보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768보다 작은 경우 768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992 그 다음에 1200보다 큰 경우 이런 그 디바이스 별로 이렇게 지금 미디어가 결정이 나는데요. 지금 제일 큰 1200 픽셀 이상일 때 여기 이제 1170으로 되어 있죠. 이 그 컨테이너 위스가 폭이 우리는 1000 픽셀로 이거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트스트랩은 모바일 그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 데스크탑 기준일 경우에는 맥스 위스 쓰시면 되고요. 모바일 기준일 때는 민 위스 요걸 쓰시면 돼요. 요걸 쓰면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SS에서 지금 여기도 지금 안 쓰는 것들을 좀 지워 볼까요? 메인 투 업사이드 그 다음에 보더 여기까지 다 지워줘도 되겠네요. 서브 타이틀 안 쓰니까 그 다음에 그 미디어 민 위스 1200 픽셀 이상일 경우에 컨테이너 플로이드에 대해서 위스를 1000 픽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 이 이미지가 우리 준비된 게 1000 픽셀이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맞춰서 그 다음에 이 그 슬라이드 되는 부분하고 이 지금 부분하고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달라붙어 있어서 이거는 그 어디나요? 이 밑에에다 클래스를 추가를 해도 되고 요 이후에 슬라이드 되는 부분에 클래스를 추가를 해도 됩니다. 추가를 해서 우리 기존에 메인이라는 거가 하나 있었으니까 메인을 써도 되고 다른 거 써도 됩니다. 하고 메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아래쪽에 여백을 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면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들이 작죠. 이게 매년 상관없지만 이 글자들이 작은 거는 그 카피라이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부트스트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폰트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몇 개로 해보면 돼요. 해서 적절한 그 보기 좋은 거로 바꾸거나 아니면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주면 글자체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크롬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면 이 내부 대시 디폴트의 배경색이 여기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더 컬러도 이게 지금 약간 더 진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부분을 재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스타일 CSS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더 컬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했으니까 이거로 해주고,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컬러 값을 확인을 한 다음에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컬러가 들어갔죠. 그래서 CSS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색이 흰색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글자색이 보면 검은색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흰색 계열로 주면 되겠죠. 이렇게 흰색 계열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가느리니까 글자를 조금 이렇게 굵게 할 수도 있죠. 이 부분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니면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요 지금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CSS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저장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1200픽셀 이상에서 보니까 이 100%로 채워져서 100%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분이 되었죠. 균등하게 이렇게 화면에. 근데 이거는 한쪽으로 쏠려 있죠. 이 부분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겠죠. 여기에 그리드 시스템이 어디 있었나요? 요거를 보고 뭐 970 이상서부터 한다든가 768 이상서부터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쳐주면 됩니다. 그 부분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발자 도구에서 먼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정상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면 그 다음에 고쳐주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바꿨더니 이게 이렇게 내려가 버리고 마네요.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이 폭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내부 바에서 이렇게 내부바 이게 안 되나요? 내부바가 위드 100%, 그 다음에 20% 여기에 늘려볼까요? 네, 지금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을, 이게 20픽셀로 됐군요. 20%가 아니고 20%죠. 5개의 메뉴니까 이게 20개씩 20%씩 할당이 돼야 이렇게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요 부분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떠서 요렇게 하고, 지금 보면 뭔가 오류가 나죠. 왜 오류가 날까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 커리를 추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리고, 미디어 커리 안에 이렇게 되죠.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요 100%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먼저 이 부분에다 100%를 해놓고,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 폭만 지금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100% 768 픽셀 이상의
그 화면 모드가 되면 뷰포트가 되면 폭을 100%로 하고 그 위스를 20%로 바꾸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반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죠. 20%씩 쭉쭉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줄이면 이렇게 내려가죠. 100%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페이지 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려가죠. 이게 줄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요 인덱스 부분에 지금 그 미들 디바이스에 대해서 3대 9로 했죠. 미들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 줄였을 경우에 스몰 디바이스, 요 중간 이 프리픽스가 바뀌어요. 접두사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스몰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리드 시스템을 보면 제일 작은 거는 지금 보면 XS죠. XS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수치를 고쳐주면 될 거예요. 뭐 이거 2로 고친다거나 이걸 먼저 XS 이렇게 고쳐주고요. 9 일단 9로 해보고 폭을 전체 넓이를 12칸으로 나눠서 3칸, 9칸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메뉴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얘가 한쪽으로 쏠려 있고 얘는 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왜 이럴까요? 지금 됐죠? 됐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적절하게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어긋났죠. 빗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로그인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여기 고정값을 줬을 거예요. 260 고정값을 줬는데 이 고정값이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고정값 이하일 경우만 주든가 아니면 이상일 때 주거나 이것을 좀 조정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맥스 위스로 고쳐주면 되겠죠. 맥스 위스로 고쳐주면 되고요. 그 부분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100%로 고쳐주면 됩니다. 100%로. 지금 현재 로그인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나중에 그누보드를 적용을 할 때 는 그 부분이 이제 그 화면 크기와 그거를 감안을 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그 다음에 고정값이 있나요? 고정값이 없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면에 맞게. 맞게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겠다 그러면 그 폭을 재서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요 부분을 이 라이트 쪽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서브에 여기 지금 고정값 260이 들어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응형으로 하겠다. 여긴 반응 폭이 좁기 때문에 반응의 의미가 없고 고정값을 하는 게 맞는데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작은 이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 라이트 이렇게 해주면 왼쪽으로 붙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붙을 겁니다. 이게 지금 여백 때문에 안 붙네요. 이쪽에 아마 여기 여백 부트스트랩에 기본 그거에 여백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른 거에 여백도 있나요? 로그인의 여백이 있나 한번 볼까요? 네, 패딩 10이 있네요. 위아래는 위아래는 있고 좌우에는 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네, 그래도 이쪽 부분은 잘 안 붙네요. 그리고 또 좀 그 0으로 했더니 여기에 지금 뭐 어딘가는 모르게 깨지네요.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다듬으면 되고요. 이 줄였더니 지금 저기에 그 윗을 100%로 해놨더니 이렇게 늘어나죠. 예, 줄였을 경우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왜 이건 안 넣냐? 이 지금 만든 이미지 제공 그 준비된 이미지 자체가 그 이거 이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안 하려 그러면 그 뭐 위스를 이미지를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CSS에서 봤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헤이트는 뭐 오토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예, 꽉 차죠. 이렇게 하니까 이미지가 네, 이렇게 되는 것을 강제로 늘리는 거죠. 자, 그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컴포넌트와 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서 쓸 수 있는 것들 뭐 카루셀이라든가 모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대로 코드를 갖다가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적용을 해주면 이 반응형 홈페이지가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트스트랩 뿐만이 아니라 그 반응형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CSS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체로 보면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드를 적용을 하면 이 이쁜 디자인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반영을 해주면 되고요. 예, 그 그누보드 적용까지 끝나면 뒷부분에 가서 이 온라인에 이 템플릿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실습을 나중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료 템플릿 같은 거 다운로드 해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기획을 하지 않고 거기서 제공되는 완성된 그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템플릿들을 그 템플릿들을 갖고 마음에 드는 것을 갖다가 적절하게 우리가 그냥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